어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는데요. 이외 사건 사고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재조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일단 이 내용은 지난해 유튜브 출연 발언 그리고 올해 대선 재보궐선거를 앞둔 SNS 글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어보게 될까요?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변호인들의 주장 내용 살펴보면요. 일단은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체포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실관계,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에 출연했거나 SNS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곧 범죄를 구성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서 표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제 이제 급작스럽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야간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3시간 정도의 조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아마 구체적으로 그러한 글을 쓰게 된 경위 내지는 해당 유튜브에 출연한 계기 내지는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이 앞뒤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진숙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경찰이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체포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금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간 이 소환 요청에 불응했던 사유들이나 결국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신문 절차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즉시 석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체포 적부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다뤄질지 그리고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진숙 위원장은 두 가지의 점을 모두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일단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다라는 점까지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영장 발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해당 경찰서에 항의 방문했을 때 과연 이 변호사들이 제출했던 불출석 사유서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볼 수 있는 기록 안에 제대로 편철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봤다고 장동현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찰에서는 6회 이상 출석에 불응했고 최종적으로 조율됐던 조사 일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출석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변호인과 조율하라고 했었고 마지막 조율됐던 그 날짜에 필리버스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는 불출석했던 것이다 라는 취지고 이러한 사유도 모두 변호사가 의견서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볼 수 있는 기록에 모두 편철되어 있었는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 사실의 소명보다도 지금 체포 적부심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소환 요청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조율 과정이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소환 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적부심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6차례 소환 불응을 이유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 지금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법적으로 이 체포 절차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진숙 위원장 측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면담하고 나서 한 이야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소환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유선으로 소환을 하라,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 위원장이 나는 변호사가 있다. 따라서 경찰이 직접 변호사랑 연락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자택으로 소환 통지서가 왔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경찰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6회 이상의 불출석에 수회가 사실상 의미 없는 소환 통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인과 조율을 희망할 경우에 수사관은 당사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 6회가 형식적인 6회의 소환 통지서였는지 실질적으로 조율됐던 일자가 6번이나 어겨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다른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충북 음성에서 70년 가까이 된 묘소가 절토된 사건이 발견돼서 유족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이거 어떤 사건인지 개요를 짚어주시죠. 네, 손자가요. 이 조부의 묘지를 이제 벌초하기 위해서 갔다가 묘지가 파헤쳐진 현장을 발견한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당연히 진행을 했고요. 근데 해당 이제 손자,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범인으로 그 산 주인 A 씨를 꼽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 벌초하러 왔을 때도 이 산주인 A 씨가 이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전 해에는 심지어 누군가 이 해당 조부의 산소 앞에 3m 높이를 절벽으로 깎아놓은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무언의 이장하라는 압박 같았다. 그런데 네. 그러한 산 주인 A 씨의 이장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이렇게 분묘를 파헤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신고를 한 이 손자 장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요. 또 산주인 A 씨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족의 입장 그리고 산 주인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산 주인은 다른 임차인이 농사 준비 과정에서 실수로 건드린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다루게 됩니까? 경찰에서 이 산주인 A 씨를 의심하고 있는 혐의 관련해서는요. 분묘 발굴죄라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묘지 주인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이장할 경우에 적용되는 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이 신고를 한 신고자, 손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산주인 A 씨가 그 분묘를 파헤쳤는지 아닌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CCTV 같은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과연 파헤쳤는가, 누가 분묘를 발묘했는가는 결과적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산주인 A 씨의 말이 사실인지 경찰이 조사해 볼 것 같고 네. 다른 임차인이 옥수수 농사를 짓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로 묘를 건드린 것 같다라고 지금 이 산주인 A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다른 임차인 아마 불러 조사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옥수수 농사를 최근에 언제 지었는지 그 과정 중에 이 묘를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 사람의 말이 모두 다르다면 네. 세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 지금 장 씨 같은 경우에는 묘를 못 봤다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묘토 자체가 2m가량이고 높이도 70cm나 되기 때문에 즉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묘인지 모르고 건드렸다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묘의 높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도 확실히 판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또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텐데 유족은 이번 일을 분묘 발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꽤나 높은 형량인데요. 물론 지금 이 가해자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종 전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종이라도 처벌 전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초범인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되긴 조금 어렵고요. 네. 만약에 이 해당 지금 이 장 씨와 만약에 합의까지 된다라고 하면 집행유예형 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개천절에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서 현중 구호를 제안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제안 통고 시점이 절차상 위법하다면서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달 17일에 이 자유대학이라는 단체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9일이나 더 지난 같은 달 26일에 경찰에서 이런
혐중 발언 등 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제한 통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과 더불어서 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지시법 제8조 1항을 보시면요. 경찰이 이 집회 시위 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러한 제한을 걸었어야 되는데 네. 이미 9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제한 통고를 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러한 제한 통고 처분을 할 때도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48시간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판부는 다만 혐오 표현이나 폭력을 허용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시민의 평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음을 관리하는 등 대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 그리고 혐오 발언, 공공질서 사이의 경계는 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 조화롭게 고려가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48시간 내에 금지 통고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9일이나 지나서 갑작스럽게 제한금지 통고를 한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금지 통고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경찰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집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집회 진행 과정 중에 금지 통고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법에 정확히 규정된 48시간 내에 조금은 신속하게 통고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연휴 사건 사고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